하나, 둘. 웃긴 게 이게 햇빛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까 옥상을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니다. 이게 남들은 좀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옥상 올라와서 약간 제품 촬영을 하나 하고 있는데 햇빛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날씨도 별로 안 춥고 모처럼 이제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아니면 말고를 한 편 찍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맨날 입는 패딩 말고 조금 예쁜 옷을 입고 올라와야지, 그리고 좀 예쁘게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캠코더를 꺼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휴대폰이 훨씬 예뻐요. 휴대폰으로 찍은 게 훨씬 예뻐요. 근데 그놈의 컨셉 때문에, 그놈의 독창성 때문에 이렇게 또 캠코더를 찍고 있는 게 이거 좀 웃기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예쁜 옷이야. 그러니까 예쁜 옷 뭐 있을까? 그렇게 안 춥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쁜 옷으로 패딩을 벗고 패딩을 입고 왔어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에 항상 약간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헤리티지 말고, 브랜드 헤리티지는 당연히 뭐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 옷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디다스 패딩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산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냐면 형한테 물려받았거든요. 형이 너무 오래 입어서 이제 안 입는다고 버린 거를 멀쩡한데 왜 해가지고 제가 입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넉넉히 한 12년 됐어요. 제가 입은 것만 12년 됐고 형이 몇 년 입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경량 패딩이 아닌데 무슨 경량 패딩처럼 안에 솜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몸 어디 이런데 구멍이 나가지고 빨면은 이제 솜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솜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스페이스 패딩을 하나 사고 요즘에 그것만 입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 겨울 올해 처음 입는 옷인데, 왜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궁상을 떠는 거잖아요 사실은. 옷 가지고 궁상을 떠는 거예요. 겨울 옷은 가난한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뭔가 새 거를 못 사고 비싼 거를 못 사고. 근데 나는 가난이 멋있어. 가난이 멋있어.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패션 가난일 수는 있죠. 제가 뭐 당장 뭐 하루하루 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끼고 궁상 떨고, 뭔가 특히 뭐 먹는 거랑 옷이랑, 그러니까 나의 멋을 위한 투자를 안 하는 게 멋있어요. 뭔가 그게 좀 일종의 좀 로우한 것 같은데, 정작 카메라 사는 거나 뭐 렌즈나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는 되게 돈을 시원시원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한심할 때도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서.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멋있다는 생각을 내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허공에 달려있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뭐 어쩌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쿨하다라는 걸로 끝인데,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예를 들어 운전할 때라는 말이 나온 거는 그냥 저기 차가 있길래 막 하는 말인데, 나는 운전할 때 차선 변경을 최대한 안 해. 앞에 화물차가 있어서 좀 밀려도 그냥 그 속도로 가겠어 라는 게 그냥 되게 별거 아닌데도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로운 사람,
뭔가 조금 답답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러면서도 뭔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추구미 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패딩이 그런 추구미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또 지금 시즌 아니면 또 입기 그래요. 이제 봄 되면 또 패딩이, 그래도 솜 없는 패딩이라도 솜 없는 패딩이라도 명색이 패딩이니까 좀 봄에 입기 좀 그렇고, 겨울에는 패딩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입기 좀 그렇고, 이제 솔직히 버릴까 고민했다가도, 이거는 만약에 당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같은 거 촬영을 하면은 입고 가야지, 정장 같은 거죠, 저한테는. 그런 정장으로서 아직 남겨놓고 있고요. 핏도 괜찮아요. 나름 예뻐요. 노스페이스 패딩은 안에 솜이 있으니까 막 부해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에. 뭐 그랬고, 아니면 말고라는 이 콘텐츠 자체가 내가 언제 찍을까, 언제 찍더라, 아니면 언제 찍고 싶어지나, 언제 찍는 게 좋나, 이거를 조금 고민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찍는 게 가장 예쁜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햇빛이 예뻐서, 뭐 이거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런 예쁠 것 같아서가 동기일 때는 별로 좀 재밌는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늘 생각해 놓았다가 예쁠 때 찍으면 되겠다.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쭉 써왔는데, 그 중에서 뭘 먼저 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생각을 편하게 했는데, 지금 좀 편집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 찍었어요. 편집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좀 쫓기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놀랍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 왜 뭐하고 멍 때리고 있지? 그냥 끌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청자를 배려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 내가 메모했던 것 중에서 두 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흥미로운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혐오하는 사람 싫어하는 건 그렇다 치고, 혐오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혐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자, 다시 할게요. 혐오 표현은 싫어할 수 있지만, 혐오를 싫어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 이제부터 혐오 안 해야지? 그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혐오스러운 감정을 표현을 안 해야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혐오 안 해야지, 혐오하는 감정을 안 가져야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뱉지 않는 거랑 혐오를 가지지 않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뱉지 않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혐오를 나는 해야겠어, 막 입 밖으로 내야겠어, 표현을 해야겠어 라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장애에 가깝죠. 어떻게든 그거를 상대방을 상대방을 해야지만 이제 승이 찬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혐오라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잘못이 있을까?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좀 추악한 면이긴 하죠. 나의 그 부끄러운 면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럽다고 해서, 추악한 면이라고 해서 그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럼 나는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좀 나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혐오하는 거를
스위치를 넣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 나 얘 좀 좋아해볼까 해서 좋아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 얘 좀 안 싫어해볼까도 너무 이상한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혐오는 얼마든지 오케이, 그걸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고, 그 혐오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말도 못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뭔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좀 흔히 많이 쓰이는 뭐 중국인이 뭐 이런 게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거 중국인 혐오야, 인종차별이야. 그러면은 뭐 이런 말도 못해? 뭐 일상에서 그냥 흔히 하는 말이잖아. 이거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편하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혐오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편하든 불편하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정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이 혐오라는 감정을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싶다라면은 조금 불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불편함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 편함과 불편함, 마음의 편함 불편함이 아니라 굳이 설명을 덧붙이고 굳이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싫어 이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문화적 정서가 이루어낸 커뮤니케이션의 화법이 나와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굳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혐오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정작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도 못해?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말도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메모를 할 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가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이 메모를 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기억할 만큼의 기억력도 좀 모자라고 말을 잘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유쾌한 얘기였는데 좀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됐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아니면 말고 찍으면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해요. 왜냐면 아까 혐오 표현에서 이제 나 메모했던 그 키워드들 다 말했나 해서 메모장을 살짝 봤는데, 쉽고 빠르고 스마트한 혐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딱 메모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좋았을걸 하고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메모장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편집을 해야 되는 거고, 편집을 안 할 거면은 그거는 죽은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 뭔가 이미 말아먹은 표현인 거죠. 조금 아깝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벌써 14분이나 녹화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용산 스타벅스에서 친구랑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를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싶었으니까 제목은 기억나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어디 따로 보관해 놓지도 않았어. 너무 졸작이라. 근데 제목이 아마 슈팅스타, 제목은 기억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슈팅스타, 베스킨라빈스 안에 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슈팅스타인 제목이었고, 시나리오를 친구한테 읽어주면서 스타벅스에서 아마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시간이 좀 떠가지고 그럼 내 시나리오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한번 보여주면은 그 친구가 이런 건 좀 구리다, 이런 건 좀 괜찮다, 막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막
주고받았어요. 마치 영화인처럼. 갯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옆에서 우리 얘기를 어떤 여자가 들었나 봐요. 혼자 앉아있던 여자분이었는데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야. 근데 그게 막 테이블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테이블이 떨어져 있어서 막 일어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등 뒤인 거예요. 등 뒤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냥 뒤돌아가지고 저기요, 그 이야기 저 우연히 들었는데 저도 영화 하고 있어요. 영화 배우입니다. 이야기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냥 유쾌한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뭔가 재밌는 이야기, 유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꺼냈는데, 물론 그 친구도 잘못이에요. 나도 잘못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영화 하고 있어,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말 걸었어요 라고 하고, 그 친구랑 저랑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화 시나리오 쓰시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스몰 토크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하고 다시 뒤돌아서 앉았어.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최악인 인간인 거예요. 용기 내서 말을 건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이 뭐 싫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 뭔가 배우면은 또 배우만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단지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그분을 그렇게 무안 주거나 그 분위기를 씹창낼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버렸고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데, 가끔씩 그때가 생각이 나면은 뭐 용산 스타벅스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타벅스 갈 때마다 생각나. 그때 그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어색한 분위기. 어색할 것도 없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왜 그땐 그렇게 그게 싫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가 끔찍하게 싫었을까요? 하여튼 가끔씩 제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다, 셀프로 스스로를 디스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닌데? 동규님 뭐 말 잘해요, 뭐 분위기 잘 맞춰주잖아요, 뭐 이야기 잘 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친해진 상황인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배가 고파도 종업원한테 주문을 못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긴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KFC를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네 거는 네가 따로 시켜라, 우리 건 다 시켰다 한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종업원한테까지 갔어요. 카운터까지 갔어.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부터 생긴 저의 낯선 사람 기피증? 그러니까 전화 포비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전화도 힘들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더 힘들고, 그 종업원이라는 아예 낯선 사람, 난생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 안 고픈 척 했어요.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척 했어요.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이거를 찍는 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옥상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집에서, 다른 창문에서, 아니면 우연히 옥상에 누군가가 올라왔어. 그러면 되게 창피하고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생방송 라이브를 하는 척.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좀 껍질 하나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옛날에 제가 그래피티를 했어요. 그래피티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 다니는 길에 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평생 집에서 만화를 그리던 친구였고,
그 만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좀 부끄러워서 진짜 친한 애들한테만 보여주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부끄러웠어. 그거는 잘 못 그려서도 있는데, 뭔가 인터넷에 그림을 그려 올리는 것도 낯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더 콰이엇 2집을 사고 큐트레인이라는 그 앨범 브로마이드 포스터, 그게 이제 동봉되어서 왔는데, JNJ 크루라는 이제 그래피티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한 걸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고 막 하다가, 그때 제가 군대도 가기 전이었고 대학교는 휴학했을 때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처럼 그냥 아파트 옥상에다가 합판 하나 가져가서, 합판 커다란 거 하나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페인트 칠 해가지고, 라카 그냥 동네에서 동서 라카도 아니에요, 그냥 럭키 라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짜릿한 거야. 뭔가 너무 짜릿했어요. 그때 처음 뭔가 쓴 것도 그림도 아니고 그냥 제 이니셜 YDG 막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그래피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고 싶어져서, 이제 아파트 앞에 또랑 개울가에 있는 굴다리 같은 데서도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그 영역을 뭐 폐 공장 같은 데도 가보고,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다가 이제 대학교 앞에 있는 기숙사 앞에도 그림을 그려보고 하다가, 이제 부산대학교에 이제 장전동 그쪽 라인에 이제 똥다리라고 부르는, 그냥 그 좀 지금은 다 없애버렸지만은 그 길이 있어요. 그래피티 성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벽은 세상에, 사실은 그림 그리기 좋은 벽은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불법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굳이 거기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이 무리에 합류하면 나도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고 라카를 칠하고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뭐 하루에 한 길면은 4-5시간도 찍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내 그림을 보고, 그림 그리고 있는 나를 보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도 걸고, 뭐 사진 찍어도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놀랍게도 막 어때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막 스몰 토크를 하고 있어. 이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은 그냥 세상이 멈춘 것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몰라요. 그런 사건은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림 그리다가 막 힘들면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좀 자자 하고 한숨 자기도 했어,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그런 대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멋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저는 진짜 쓰레기같이 그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수많은 벽들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역 표시처럼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세봤어요. 실제로 제가 그린 그림을 그냥 50개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 숫자 물량 채우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진짜 최악인 거야. 그래서 스케치를 많이 해라, 형님들한테 스케치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난 스케치할 시간 없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냥 빨리 그림 그릴래. 도안 하나 그리고 도안 하나 그리고 벽에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를 내 돈 써서, 내 시간을 써서, 손에 라카 다 묻어가고 가스 다 흡입하면서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멋있다고 느껴지니까 옆에서 말을 걸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맞네.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아파트 다른 층 더 높은 데서 나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 새끼 뭔데 옥상에서 저지랄 하고 있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는 게 나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카메라 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고등학교 시절,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는 때일수록 낯선 사람은 힘들어하고, 내가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할수록 낯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피티를 하다 보면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뭐 말을 형님들이 아무리 말을 잘 걸어주고 막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냐? 그분들한테 내가 전혀 안 멋있잖아요. 나는 그게 상대적인 게 좀 웃긴데, 스케이트보드를 탄 적도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혼자 탈 때는 놀이터에서 혼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되게 용감한 일인 거예요. 그 제대로 탈지도 모르고. 저 알리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 잘 탔어. 용기 있게 탔어. 그런데 스케이트보드 타는 모임을 나간 적이 있어. 근데 말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안 멋있고, 그냥 일반인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상대적 멋있음인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거를 말하면서 알았네요. 나도 몰랐네.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해가 너무 예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촬영을 해봐야겠다. 바이바이.